OBS는 기능이 다양하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업 제작하는 데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에서 OBS를 검색하셔서 OBS 홈페이지로 들어간 뒤에 여기 윈도우즈 용을 눌러서 다운을 받으시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화면과 같은 창이 뜹니다. 처음 실행할 때는 구성법 없사라는 게 뜨는데요. 요거는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화면을 구성하고 수업을 녹화하기 전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셔서요. 출력으로 가줍니다. 출력에 방송과 녹화가 있는데요. 방송은 실시간 방송,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사용되는 설정 값이고요. 녹화는 동영상 파일로 녹화할 때 설정되는 값입니다. 먼저 방송은 저는 5000kbps를 쓰고 있는데 게임이나 여러 화려한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비트레이트가 높아야 하는데 수업 촬영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화면이 많기 때문에 5000kbps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인터넷 연결이 미흡한 경우에는 조금 비트레이트를 낮춰서 대략 2500 정도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인코더는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우리 업무용으로 지급되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레이트는 유튜브에서 권장하는 160으로 설정해 주시면 라이브 방송에 대한 설정은 완료되었습니다. 보통은 녹화를 해서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녹화한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D 드라이브에 이렇게 OBS 레코딩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곳에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화 품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높은 품질, 중간 파일 크기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녹화 형식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테이너인 MP4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인코더는 방송과 똑같이 설정해 주면 됩니다. 모든 설정이 마치고 나면 확인을 눌러서 설정 값을 저장합니다. 설정이 저장되었고요. 미리 보기 화면에 있는 수업이 녹화가 됩니다. 자, 지금 녹화 시작을 누르면 영상 소스가 없기 때문에 경고창이 뜨는데요. 영상 소스를 올리고 나서 녹화하면 정상적으로 녹화됩니다. 지금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녹화를 하고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 일시정지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설정에 따라서 일시정지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안내해드린 세팅대로 하시면 일시정지 버튼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누르게 되면 잠시 녹화가 일시정지됩니다. 만약에 전화가 오거나 수업을 녹화하고 있는 방에 누군가가 방문한다 그러면 일시정지를 해놨다가 다시 일시정지를 풀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녹화가 모두 마쳐지면 녹화 중단을 누르면 선생님께서 지정한 폴더에 녹화된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만들기 버튼이 있는데요. 눌러보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계정이 인증돼 있어야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 있는데 구글에서 유튜브 계정 인증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휴대전화를 통해서 계정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스트리밍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처음 스트리밍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리밍 시작을 누르고 나서 24시간 후에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려면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리밍 소프트웨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OB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할 때는 스트림 키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복사하셔서요. OBS의 설정 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방송 탭에 가셔서요. 서비스는 유튜브를 선택하시고요. 스트림 키에다가 아까 복사했던 스트림 키를 붙여 넣어주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유튜브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제목이나 카테고리, 공개 설정 등을 설정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트림 지연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짧은 지연 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해 보았을 때는 대략 한 5초 이내에 지연 시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들하고 소통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OBS로 돌아와서요.
녹화 시작 버튼 위에 보면 방송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에서 방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스트리밍 하고 있는 주소를 아이들에게 전송해 줘야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이 주소를 복사하여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면 아이들이 실시간 스트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채팅도 가능한데요. 아이들이 채팅하는 화면을 보시면서 수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유튜브를 화면을 봐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OBS 화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 구성으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업을 구성하는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면 목록에는 장면 1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소스 목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스 목록의 왼쪽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디스플레이 캡처를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스 만들기 선택이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새로 만들기로 해주시고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일단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옆에 다른 모니터의 화면이 선택이 되는데요. 같은 모니터의 화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눌러보시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모니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뜨는 겁니다. 모니터가 3개라면 3개의 디스플레이가 뜹니다. 디스플레이 두 번째를 선택해 보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캡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캡처된 화면 속에 또 캡처된 화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울 속의 거울, 엘리베이터 거울처럼 보이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 디스플레이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1을 선택해 주고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보여지는 화면에 제 모니터 화면이 띄어진 겁니다.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선택이 돼 있을 때 선택이 돼 있으면 빨간 테두리가 돼 있고 빨간 점들이 생깁니다. 빨간 점을 끌어주면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넘어가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신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녹화를 종료하여서 수업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캡처의 장점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글 문서를 띄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 화면을 같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물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필기를 하거나 판서 그리고 수식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수업 제작을 합니다. 아이패드에 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기하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화면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의 화면을 컴퓨터로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장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화면을 HDMI 신호로 바꿔주는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2HDMI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케이블들이 나오는데요. 적당한 걸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USB-C 단자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HDMI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블릿 화면을 HDMI 신호로 뽑아주게 되고요. 그럼 HDMI 신호를 노트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캡처보드라는 장비입니다. 캡처보드는 HDMI 신호를 USB로 바꾸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저는 엘가토에서 나오는 HD60S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 단자가 있고요. HDMI 단자 그리고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으로부터 온 HDMI 신호를 USB 단자를 통해서 컴퓨터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용하고요. 스위처라고 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매직에서 나온 A10 미니라는 장비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HDMI 신호를 받아서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시켜 줍니다. 이 장비의 특징은 여기 버튼을 보시면 1, 2, 3, 4가 있는데요. 4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1번 입력에 해당하는 태블릿, 2번 입력에 해당하는 카메라, 3번 입력에 해당하는 또 다른 카메라, 4번 입력에 해당하는 다른 컴퓨터로부터 여러 가지 입력을 받아서 버튼을 누르면 누른 신호대로 화면을 보내주게 됩니다.
방송국에서처럼 화면 전환을 매끄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구입한 이유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다가 실험을 보여줄 때는 2번 버튼을 눌러서 실험하는 모습을 찍는 카메라로 돌려주게 되거나 다른 각도의 카메라를 보여줄 수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통해서 수업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에서 또 장면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장면 추가를 눌러줘서 확인. 그러면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아무 소스가 없기 때문에 까만 화면이고요. 장면 1을 넘어가면, 장면 2로 넘어가면 이렇게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자, 소스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캡처 장치를 새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치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장치가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블랙매직 디자인의 A10 미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A10 미니와 태블릿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태블릿에 나왔던 화면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장면 2번에는 태블릿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장면 1번에는 컴퓨터 화면이고요. 장면 2번에는 태블릿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블릿에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필기하면서 설명하다가 제가 필요한 때 장면을 바꿔서 다른 장면을 보여줬다가 다시 태블릿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또 장면을 추가하여서 이번에는 미디어 소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안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하여서 확인 눌러준 다음에 로컬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눌러줍니다. 여기 있는 동영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열어주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요. 이렇게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장면 2번으로 넘어가면 태블릿 화면이고요. 장면 3번으로 넘어가면 동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장면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소스에서 이미지 슬라이드 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또 새로 만들기 이미지 슬라이드 쇼를 확인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미지 파일 형식의 추가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들을 선택해 주고요. 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8초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줄여서 3초 간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3초에 사진이 한 장씩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 장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 경우 혹은 그냥 이미지를 올려야 되는 경우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OBS에는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레이어라는 건 여러 장의 사진이 층층이 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한 장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GIF 파일, 움직이는 그림 파일을 선택해서 여기에 추가해 줬습니다. 자, 보시면 비디오 캡처 장치가 있고 그 위에 이미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비디오 캡처 장치 위로 놓여 있는데요. 이 순서를 쭉 끌어서 바꿔주게 되면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비디오 캡처 장치 뒤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치워보면 이미지가 비디오 캡처 장치 뒤로 왔습니다. 이미지를 다시 올려주면 위로 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 개념들을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추가해 주고요. 사진을 한 장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크기가 꽉 찼기 때문에 조금 줄여보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사진, 그 밑에 움직이는 그림, 그 밑에 비디오 캡처 장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지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스가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가려서 일부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레이어라고 부릅니다.